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임린이 김현성 상임이사입니다. 직접 뵙고 인사드리는 분도 있지만 처음으로 인사드리는 것 같아서 좀 송구스럽기도 합니다. 앞으로 시간을 내서 차차 만나 뵙기로 하고요. 어려울수록 서로 함께 고민을 나눠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미래의 유통, 넥스트 커머스를 말하다. 야심차게 백화점 사업단에서 준비하고 만들었습니다. 정성스럽게 만든 만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나누는 자리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꼭 보시면 재미도 있고 유익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눴으면 좋겠고요. 사과 안에 있는 씨앗은 셀 수가 있지만 씨앗 안에 있는 사과는 셀 수가 없다. 우리 함께 씨앗을 뿌렸다 생각하시고 더 많은 사과가 열릴 수 있도록 함께 잘 갖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중소기업 유통센터 행복한 백화점 특별 강연을 맡게 된 스미스 주식회사의 김세훈 대표라고 합니다. 국내 유통 환경의 변화와 미래 커머스 시장에 대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넥스트 커머스 2020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굉장히 많은 유통업체들 그리고 할인마트 그리고 백화점이 아울러 소상공인과 중소업체들이 굉장히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코로나19 이전을 보고 저희는 before 코로나 그리고 코로나 이후를 보고 AD, after disease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말이 있을 정도로 코로나19가 가져온 우리 사회의 어떤 그 환경적 변화와 유통 환경의 변화는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변화와 환경에 맞춰서 금일 설명드릴 내용들은 유통 환경의 변화에 맞춘 과연 우리의 대응 전략, 우리의 변화의 방향성은 과연 어떻게 돼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으로 강연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렇다면 목차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사 소개에 대한 간단한 설명과 레퍼런스, 그리고 연사에 대한 소개를 첫 번째 챕터에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문제와 바로 니즈에 대한 부분입니다. 트렌드 환경의 변화에 따른 트렌드 키워드 분석과 시장 현황과 커머스 환경의 변화에 대한 부분을 심층적으로 다뤄볼 수 있는 내용을 설명드리고요. 세 번째는 신 플랫폼 시대의 이커머스 마켓이 형성되는 이 시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세 번째 디테일에 대한 부분은 이커머스 환경 분석과 D2C 비즈니스에 대한 이해, 언택트 시대의 쇼핑 트렌드 바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부분을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마지막에 말씀드렸던 세 번째 챕터에 나와 있던 이 세 가지 개념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재 유통 환경에서 근무하고 계신 여러분들께 조금은 더 와닿을 수 있는 개념적 정의와 그리고 설명, 그리고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을 만한 영상 자료를 토대로 여러분들에게 먼저 제안 그리고 설명을 좀 드릴 수 있도록 하는 개념 이해 차원으로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울러 만약 이 부분에 대한 방금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 챕터의 세 번째 챕터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심도 있게 다루기 위한 부분은 바로 라이브 커머스에 대한 어떤 이미지 메이킹 혹은 설득의 전략, 그리고 현재 지금 라이브 커머스가 불과 7, 8개월 사이에 굉장히 급성장하고 있는 이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께서 어떻게 하면 물건 판매와 그 전략을 잘 갖춰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추후에 기회가 된다면 또 다른 강의를 통해서 한번 설명드릴 수 있는 좋은 시간을 가지기를 바라면서 첫 번째 챕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사에 대한 소개를 간단하게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스미스 코퍼레이션이라는 회사는 다양한 채널을 기반으로 최적의 솔루션을 제공하는 IMC 마케팅 전문 기업입니다. 광고 콘텐츠 기획을 제작하고 기획을 하고 아울러 MCN 멀티 채널 네트워크스라고들 합니다. 지금 현재 유튜브들 많이 보실 텐데요. 유튜브에 소속되어 있는 유명한 인플루언서들이 소속되어 있는 회사로서 매니지먼트와 기획, 제작, 촬영, 편집에 대한 업무들을 전담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기업의 어떤 병원과 같은 역할을 하자라는 생각으로 종합 마케팅 대행을 하고 있고요. IP 연계를 통한 사업 운영과 현재는 지금 브랜딩부터 퍼포먼스 마케팅까지 효율적인 종합 캠페인 운영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십시오. 자사는 다양한 솔루션들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전략, 기획, 제작, 확산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가지고 기획 운영 미디어 그리고 대행사 운영에 대한 원스톱 솔루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급변하는 디지털 미디어 산업에서의 매년 혁신적인 투자와 사업 운영을 통한
사용 운영을 통한 필요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통해서 다양한 사업 분야에서의 기업들에 대한 어떤 마케팅 솔루션을 제시한다거나 혹은 라이브 커머스나 D2C에 대한 부분들을 제공하는 업무들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불과 사업을 시작했던 작년 초창기만 해도 이 유튜브 채널 성장에 대한 전략에 대한 문의가 굉장히 많았었는데요. 2020년 2월부로 시작된 코비드19에 대한 영향으로 인해서 다양한 제조업체들이 이커머스 마켓을 단순히 진입하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팔 수 있는 마케팅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아울러 D2C 기업들, 아까 말씀드렸던 다이렉트 투 커스터머에 대한 시장이 형성되어 있는 이 D2C 마켓이 2017년도에 컨텐츠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광고 솔루션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의 신흥 부자 그 D2C 기업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었습니다. 그 기업들에 대한 니즈들은 어떠냐면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소재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습니까에 대한 니즈를 저희한테 요청을 해주시고 재밌게 만들어진 컨텐츠를 통해서 제품 판매와 같이 연결시킨 이런 D2C 설정에 대한 니즈도 최근에 굉장히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자사는 목표 설정과 전략 수립, 채널 선정, 그리고 광고 제작, 그리고 그걸 통한 바이럴, 흔히 말해서 채널 확산을 통해서 이런 디지털 에이전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진행하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사는 뉴미디어 컨텐츠 제작을 위한 최선의 파트너로서 함께 기업과 성장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장에 나올 부분은 자사에서 진행했던 우수한 마케팅 사례를 베이스로 여러분들께서 좀 더 쉽게 과연 물건을 파는 행위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아까 첫 번째 목차에서 나와 있듯이 연사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조금 해드리자면 연사는 지금 현재 그 2017년도까지 현대백화점 그룹에서 영업 전략 업무와 마케팅 업무를 기반으로 한 마케터로 근무를 했었습니다. 그렇듯 여러분들께서 근무하고 계시는 그 행복한 백화점 내에서의 어떤 유통 환경 혹은 판매 환경에 대한 이해도가 굉장히 높은 편인데요. 이 마케팅이라 하면 바로 이런 겁니다. 브랜드 퍼포먼스를 통해서 제품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가장 잘 팔 것인가에 대한 정의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기존 백화점에서 진행했던 DM 그리고 전단 방식의 어떤 솔루션들을 제시를 했더라면 지금 조금 더 변화된 형태의 마케팅을 많이 사용들 하고 계십니다. 최근에 아시겠지만 현대백화점 그리고 신세계백화점, 롯데백화점도 롯데백라이브라는 어떤 라이브 채널을 통해서 백화점 매니저들이 직접 물건을 판매하는 형태의 크리에이터 플러스 리테일러라는 개념의 크리테일러 기반의 산업들을 많이 전개를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좀 정의해본 개념인데요. 크리에이터와 크리테일러 기반의 산업입니다. 예를 들어 바로 크리에이터와 리테일러의 합성어 개념인 크리테일러, 즉 크리테일러의 시대가 이제 도래했다는 표현과도 같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롯데 백라이브나 혹은 현대백화점, AK에서는 그립과 함께 조인하여 다양한 라이브 커머스 환경에 맞는 매니저님들께서 나오시고 쇼호스트와 인플루언서가 함께 결합하여 본인 매장에서 판매하고 있는 옷이나 혹은 생활가전, 리빙 제품들을 직접 판매하는 크리테일러의 시대가 드디어 도래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 이렇게 급변하는 디지털 환경에 맞춰가지고 자사는 크리에이티브 솔루션 프로젝트를 통해 트렌드 디지털 컨텐츠와 라이브 커머스 그리고 지금 현재 제가 진행하고 있는 이런 세미나 방식의 웹 버전인 바로 웹 세미나, 웨비나를 현재 전개를 하고 있고요. MCN 즉 멀티 채널 네트워크의 합성어인 멀티 채널 네트워크 즉 유튜브들을 매니지먼트하고 관리하면서 기획 제작 컨텐츠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자사에서는 어떤 공공기관 광고를 진행을 했었고 어떤 기업들과의 다양한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첫 장에 나오는 것이 바로 서울시가 진행했던 집콕 라이브 캠페인이라는 걸 전개를 하였습니다. 코로나19를 위한 극복을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진행으로서 서울시와 함께 14명의 음악 크리에이터들과 함께 집에서 계시는 우리 그 학부모님들이나 혹은 그때 재택근무가 한창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그 시기에 맞춰가지고 집콕 라이브를 전개를 하였습니다. 집콕 라이브를 통해서 다양한 캠페인들을 봤었는데요. 그 당시에 우리 서울시에서 고생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위한 파란 리본 달기 캠페인을 댓글창에 올리는 소비자 참여형, 즉 컨텐츠 참여형 유도 방식의 어떤 컨텐츠를 기획 제작하여서 어떤 정책과 혹은 국가를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의료진들을 위한 어떤 응원 캠페인으로서 이런 활동들도 자사에서는 전개를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동행 세일 라이브 방송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금년 2020년 6월부터 8월까지
힘들고 어려운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소기업 벤처부가 함께 준비한 코로나19로 피해받은 소상공인들 그리고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물건을 라이브로 잘 팔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를 같이 하였고, 그 사업으로 자사 소속 유튜브 인플루언서와 함께 라이브 커머스 형태의 방송을 전국 시도군 6군데의 도시를 이동하며 방송을 전개를 하였습니다. 이때 굉장히 재밌는 사례를 많이 봤는데요. 전라도에서 팔고 있는 간장게장을 할인된 가격에 제시를 하고, 할인된 가격에 판매되어 있는 그 제품들이 단 5분 만에 완판이 되는 그런 신화들을 직접 현장에서 목격을 하고 난 다음에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앞으로 많이 성장하겠고 많이 가치가 있는 시장으로 발전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수 진작을 위한 이런 프로젝트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이게 2020년뿐만 아니라 2021년까지도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유통 환경에서의 다양한 변화가 바로 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중이라는 걸 여러분들께 좀 안내해 드리고 싶은 사항이었습니다. 그리고 설명드리고 싶은 세 번째 이제 내용입니다. 바로 자사에서는 다양한 마케팅이라는 개념 자체는 마켓의 ing입니다. 즉 현재 마켓,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중이다라는 표현이라고 저는 정의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듯 마케팅 활동을 통해서 제품을 어떻게 하면 가장 잘 팔 수 있는가에 대한 정의를 기업들은 많은 니즈를 가지고 저희에게 요구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 대표적인 사례를 영상을 통해서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Hello Dunkin' Donuts, I'm Kitty for you. 한 입에 어물면 사르르 녹아내려. Hello Kitty Kitty with Dunkin' Donuts. 초콜릿보다 더 달콤한 걸요. 색다른 크림과 상큼한 핑크로 그대를 사로잡을 확실한 비주얼. 베리베리 스트로베리는 던킨인걸요. 달콤한 도넛과 헬로키티의 만남. 헬로 던킨 도넛, I'm kitty for you. 한 입에 어물면 사르르 녹아내려. 헬로 키티 키티 with 던킨 도넛. 달콤한 도넛과 헬로키티의 만남. 네, 방금 보신 영상처럼 이 던킨도너츠와 헬로키티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전개를 하면서요, 자사 소속 유튜브였던 권유경이라는 학생이 불렀던 던킨도너츠 헬로키티 송 캠페인이었습니다. 권유경 양은 아마 지금 시청하고 계시는 우리 매니저님들께서 아실만한, 자녀분들이 아실만한 굉장히 유명한 유튜브 파워 크리에이터입니다. 이 친구가 중학교 3학년 시절, 작년이었는데요, 중3 시절 때 처음으로 던킨도너츠 CM송을 같이 만들고 제작을 해서 전 매장에다가 다 틀면서 전국에 있는 760군데 가량 되는 던킨 매장에다가 이 노래가 흘러나오게 만들고, 음악을 통해서 소비자들이 이 음식을 소구할 수 있게끔 하는 마케팅 전략을 펼친 주요 사례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노랫말 가사처럼 참 맛있고 스윗한 느낌이 드는 이런 캠페인을 통해서 기업은 브랜드 이미지 관리뿐만 아니라 이 던킨도너츠와 헬로키티 콜라보레이션을 한다는 내용의 홍보 마케팅 전략까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좋은 마케팅 사례였다는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두 번째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기업이죠. 농심이라는 기업에서 칼빈면이라는 제품을 제작을 하였고, 이 칼빈면 제품은 바로 파워무비라고 하는 이런 우수 크리에이터와 함께 이런 영상을 제작하여서 파워무비가 가지고 있는 재미난 어떤 설정들을 가지고 제품을 설명한 내용의 컨텐츠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영상으로 잠깐 보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입맛 단칼에 잡았다. 갈비면. 네. 영상을 보셨다시피 나오는 이 칼빈면 자체의 네이밍을 활용해서 브랜디드 컨텐츠라는 걸 제작을 해왔는데요. 농심의 마라탕면에 이어서 영화 같은 고퀄리티의 영상으로 유튜브 실시간 검색어에 19위까지 올라가는 그런 기염을 토했던 농심의 캠페인은요. 단순히 이 음식이라는 주제에 맞춰가지고 음식을 먹어주는 장면이 맨 마지막에 맛있게 나오겠지만 영화 같은 스토리 속에서 기존에 보지 못했던 TV CF의 장르를 넘어선 4분, 5분짜리 컨텐츠로 만들어진 이런 재미난 영상을 통해서 고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제품을 잘 소구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으로 활용한 브랜디드 컨텐츠의 한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실 영상은 락티브라고 하는, 여러분들 아마 드시고 계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얘기 들었습니다. 프로바이오틱스, 프리바이오틱스, 즉 유산균 시장에서의 D2C 기업인 메디커터스라는 회사가 저희에게 의뢰를 주었고, 그 메디커터스라는 회사에서 나온 락티브라는 그 프로바이오틱스 제품을 가지고 우수한 여행 크리에이터였던 열아기들, 청춘 열아기라는 친구들과 함께 음식을 리뷰해보고 체험형 콘텐츠의 어떤 방향성을 가진 캠페인을 전개한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행 유튜브 열아기들이 브이로그 안에서 집에서 과연 어떻게 하면 맛있게 프로바이오틱스를 함께 먹으면서 건강과 음식을 함께 먹을 수 있는 캠페인으로서 전개한 사례라고 보시면 되고요. 본 그 영상 자체의 파급력이 굉장히 좋아서 매출까지 이어지는 그런 상승 효과도 보았다는 내용도 함께 설명을 드리는 바입니다. 그렇듯 자사에서 진행했던 다양한 이런 영상을 활용한 마케팅 활동으로서 기업들은 우수 유튜브 크리에이터들의 다양한 바이럴 파워를 활용하여 이런 제품 홍보를 진행하고 있던 방식이 금년 초뿐만 아니라 전년에서도 굉장히 다양하게 진행해온 어떤 장르의 어떤 내용이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이걸 통해서 단순히 기업의 브랜딩 차원에서의 어떤 캠페인으로 전개를 하자 그 이상을 넘어서서 제품 판매까지 이어질 수 있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링크를 걸어 놓는다거나 혹은 자사몰로 유입시킬 수 있는 그런 다양한 전략들을 통해서 이 제품 판매까지도 함께 전개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좀 안내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만큼 유튜브나 영상이 가지고 있는 채널의 파워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처음에 SNS, 즉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가 등장하면서 처음에는 텍스트형 어떤 컨텐츠들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점점 변하면서 이제 이미지형 컨텐츠, 즉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과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 활용할 수 있는 이미지 컨텐츠가 좀 더 유행을 했다면요. 2019년도, 20년대에는 유튜브 시장이 활성화되면서 영상으로 무언가를 표현하고 있는 이 컨텐츠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 추세입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네이버에다가 어떤 맛집을 검색하지 않고 맛집 검색하면서 인스타그램을 검색한다거나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검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시장이 점점 확대되면서 최근에는 어떤 곳을 여행을 갈까에 대한 니즈도 바로 국내 여행 트렌드에서도 나타나는 가장 큰 현상이 뭐냐면은 어떤 곳을 검색해서 어떤 여행지에 뭐가 재밌어 라는 걸 유튜브 영상으로 조회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듯 유통환경 최접점에 계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영상을 활용한 자사 혹은 본인 브랜드 매장에 대한 홍보들도 이런 활동을 통해서 홍보를 한다면 조금 더 다양한 고객분들이 본인들에게 그 직객을 할 수 있는 그런 효과로도 좀 나타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자사에서는 펭수라는 캐릭터를 활용한 기업 콜라보레이션 마케팅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전개를 해왔습니다. 펭수와 함께 나와 있던 비발디 파크, 대명 리조트의 비발디 파크와 자이언트 팽TV가 콜라보레이션을 하면서 올겨울, 즉 2019년 겨울에 비발디 파크를 많이 참여해주세요, 많이 와주세요 라는 이런 캠페인성 영상을 진행했던 사례를 한번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새해 복 힘든 자들도 새해 복 새해 가야 돼. 작가님 큰일 났어요. 펭수가 없어졌어요. 내일 촬영인데. 누가 아무것도 없어졌어요.
새해를 맞아 고향에 감. 카톡 안 받아요. GP? 제가 짚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펭수 냄새가 나요. 여기가 맞아요. 냄새 맡는 능력을 찾은 거군요. 그쵸. 펜스 어딨어? 저기 아니에요? 저기요. 저기 있어요. 혹시 펭수 못 보셨어요? 펭수? 펭수 드릴게요. 아, 이거 말고 혹시 진짜 펭수는 없나요? 발권하시고 펭수 만나보실 수 있으세요. 발권을 해야 돼요? 네, 발권 도와드릴까요? 아, 네, 제작비가 많이 모자라서. 아, 작품도 있고. 내일 촬영인데 갑자기 없어지면 어떡해요? 아, 저 내일 촬영이잖아요. 저 오늘 월촬했습니다. 실제로 카톡까지 맞아요. 펜스 근데 여기가 대체 어디예요? 여기 남극. 자, 저기 보이십니까? 아, 또 이장님 또 이런 걸 달아주시는 또 이거. 이장님이 계세요, 남극에? 아, 이장님 있죠? 어디 계세요? 어딘가에 있어요. 자, 그러면 이동해볼까요? 지금 남극 버스를 탈 거예요. 버스라고요? 버스요? 네, 자, 지금 버스 탈 겁니다. 남녀 버스가 어딨어요? 아, 왜 없어요? 남극 가봤어요? 처음이죠. 네, 처음이에요. 네. 근데 뭘 알아요? 자, 이리 오세요. 아, 버스가 이렇게 여러 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금. 펭귄? 아, 저분들은 버스 기사님들. 아, 진짜요? 네, 버스 기사님들입니다. 저 이거 같이 타야 되는 거죠? 빨리 타요. 정말 재미있을 거예요. 아, 버스가 재미있나 봐요? 너무 앞인 거 같아. 아, 거기가 저거 우두머리 자리예요, 원래. 우두머리 자리. 자, 모두 준비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팽팽 외치고 출발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팽팽! Let's go! 네. 영상에서 보시다시피 자이언트 팽TV의 대명 비발리 파크를 방문해서 바로 스노이랜드, 즉 눈의 왕국이야, 여기는 내 고향이야 라고 하는 이런 컨셉을 만들어서 팽TV, 즉 팽수와 함께 콜라보레이션 마케팅을 전개했던 사례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대 시티아울렛 동대문점과 현대 시티아울렛 가산점에서 유튜버들과 함께 만들었던 이런 브이로그형 컨텐츠를 전개를 하면서요, 브이로그형 컨텐츠를 통해서 어떤 매장에 방문하면 이런 서비스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하면 상은 행사를 받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서비스 MD죠. 서비스 MD를 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뭐 네일 아트나 혹은 바버샵 혹은 미용실 같은 그런 서비스 MD를 방문하는 컨텐츠를 만들어 놓고, 이 직객형 해당되는 아울렛의 직객을 통한 방문을 유도하게 만들어 이런 다양한 파워 유튜버를 통해서 이 홍보를 할 수 있는 이런 전략들도 많이 취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영상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샤넬입니다. 이렇게 선물이 완성됐습니다. 프라다를 갖고 있습니다. 갤러리아 피데이에 초대를 받았어요. 짜잔. 제가 피데이는 사실 처음 와봐요. 저도 피데이가 굉장히 좋은 데이라고 하더라고요. 보니까 피데이에 뭐 케이터링도 되게 잘 돼 있다고 하더라고요. 층마다 음식도 주나 봐요. 진짜 말씀해 주시지. 그거 먹으러 갔을 텐데. 어쨌든 이렇게 초청을 받아서 제가 여러분들의 선물을 한번 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아요. 그냥 선물 아니에요, 여러분. 비싼 선물이에요. 내 돈 주고 사긴 아까운 어떤 그런 명품?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분들께 선물을 드릴 거니까 바로 눌러주세요. 나는 왜 이렇게 노랫소리가 크게 나온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공연도 하네요. 우와. 샤넬입니다. 우와. 따다다다다다. 너무 예쁜 거 많이 나왔는데? 어떡하지? 이거 샤넬 진짜 예쁘다. 아, 샤넬은 들어가기 무서워요. 제발 오늘은 선물 사러 온 거를 명심하고 내가 허투루 돈을 쓰지 않도록. 이게 59,000원은 아니겠지? 59,000원. 우와, 이거는 근데 진짜 좀 파티 연말파티 느낌. 이건 좀 진짜 괜찮다. 와, 이렇게 이걸로 이렇게 해주시는구나. 크루즈 라인들 네. 시작품이에요. 짜잔. 구독자 선물 제가 보자마자 정한 거. 내가 여러분도 엄청 좋아할 것 같아요. 이걸 하나 정했습니다. 네, 영상에서 보셨다시피 지금 현재 현대 시티아울렛 동대문과 가산에서도 이렇게 다양한 유튜브를 활용하여 이 브이로그 형태로 방문기를 남긴다거나 혹은 특정 백화점에서는 VIP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하고 있어요 라는 이런 브이로그형 컨텐츠가 많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에 나오는 이제 금융 광고 쪽에서는 바로 신한카드와 같은 거에서 어떤 대출을 받으면 가장 좋아요 라는 부분으로 이런 카 대출에 대한 부분들도 다양한 마케팅을 통해서 유튜브와 함께 홍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자사에서는 다양한 인기 유튜브와 IP 연계를 통한 이런 사업들도 함께 병행하여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 설명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조금 재밌는 사례를 한 가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보시면 아시겠지만 장삐쭈라고 하는 친구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영상에 보시면은 장삐쭈는 아주 재미있게 영상을 이렇게 가끔씩 욕설도 섞고 가면서 비속어도 좀 썼고 하면서 젊은 친구들한테 굉장히 소구력이 많은 친구입니다. 이 친구와 함께 최근에 진행했던 사례 중에서는 이 비발디 파크라고 하는 어떤 스키장, 스노우보드를 많이 타는 곳입니다. 그 장소에서는 바로 시읍, 비읍, 시읍, 키읔이라고 하는 욕이라고 생각하시겠지만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벽 스키와 밤샘 스키입니다. 바로 20대, 즉 MZ세대에게 소구할 만한 이런 장삐쭈라는 유명 크리에이터가 애니메이션 기반의 어떤 콘텐츠를 만들어 놓고 시읍, 비읍, 시읍, 키읔, 즉 새벽 스키를 타러 오면 이 배지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 단순히 영상을 보고 난 다음에 그 배지를 받으러 오는 고객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이런 사례를 통해서도 바로 이 컨텐츠 시장이 굉장히 많이 커졌고 이걸 통해서 직계가 홍보의 활성화를 많이 도모하고자 하는 것들도 볼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펭수와 함께 이런 다양한 굿즈 사업들도 함께 전개를 하고 있는 레퍼런스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자사에서 했던 이런 다양한 유튜브 컨텐츠와 굿즈를 기반으로 한 사업들, 그리고 말씀드렸던 동행 세일과 같은 그런 라이브 커머스 시장이 점차 증가하고 있고 이 증가되는 시점에 맞춰가지고 백화점에서 근무하고 계시는 우리 이 유통 환경에 접점에 계시는 우리 매니저분들께서도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 매장을 브랜딩화 시킬 수 있고 어떻게 하면 마케팅을 통해서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방문하게 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부분도 1인 미디어 채널이 증가하고 있는 이 시장에 굉장히 맞는 전략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께서도 이런 환경에 맞춰져 있는 다양한 전략을 가지시고 추구를 해보신다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단순히 기업 차원에서 진행할 만한 어떤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물론 앞전에 말씀드렸던 1인 크리에이터로서의 시장이 굉장히 많이 열려 있습니다. 1인 크리에이터 시장으로서 당장 최근에 학생이었던 1년 전만 해도 불과 학생이었던 친구가 일약 스타덤에 오르는 이런 기염을 많이 지금 현장에서 저는 많이 보고 있는데요. 그만큼 매니저님들도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USP 흔히 말해서 장점을 가지고 본인들이 셀링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포인트들을 가지고 1인 시장에서의 어떤 강점들을 좀 살려보는 게 좋은 방향이지 않을까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아울러 본 컨텐츠 그리고 마케팅, 브랜딩에 대한 부분들을 대략적으로 한번 보셨겠지만 이 사례를 통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이 업에 어떻게 적용시켜 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도 여러분들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장인 두 번째 프로블럼과 니즈, 트렌드 키워드 분석과 시장 현황, 커머스 환경의 변화와 신 플랫폼 시대의 이커머스 마켓에 대한 부분을 설명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